마지막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주 수업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내준 문제가 이제 도로 점용 허가 제도가 존재하는 도로의 예를 제시하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답안을 보고, 만든 과제를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듯해서 조금 안타까웠지만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도로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 도로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 시설 경계가 이렇게 있고 2차선 도로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로 부지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 경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옆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여기에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요 부분까지가 도로구역이니까 이 전체가 도로구역이고, 요것이 이제 이 도로구역이 있는 도로의 경우를 도로 점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 점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자, 도로시설 경계만큼은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있습니다.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도로구역이 있고, 도로의 형태가 있고, 형태가 사실상 도로에 제공되어질 것, 그리고 관리청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도로의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로 형태가 주어져야 이것이 도로가 됩니다. 형태가 주어진 공간에 대해서 도로의 관리권이 관리청에 있고, 도로의 경찰권이 관리권에 있고,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의 자유사용권에 기초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요 부분은 결국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없고 도로 부지 경계의 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로 점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도로들을 예를 들면은, 만일에 여기 요 도로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도로 계획선이고, 이것을 비집고 나간 부분이 도로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집고 나간 부분이. 그러나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은 도로구역이 따로 없습니다. 도로구역이 따로 없고, 이 316-3번지는 그냥 이 도로에 접한 땅이 되는 겁니다. 접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겠죠. 방금 이 경우, 이제 여기에 건축 허가가 있죠. 건축물이 있죠. 이거는 바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로 구역이 따로 있고 도로 시설물이 만일에 이렇게 있다면,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도로 시설물이 있는 도로 시설의 경계까지가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도로의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자유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점용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점용 허가가 불필요한 도로는 무슨 말이냐면, 도로부지 경계와 도로시설 경계가 일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것이고,
주로 그런 도로가 어떤 거냐면 소규모 도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소규모 도로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소규모 도로의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유념해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리고 자, 기말고사를 제가 아예 문제를 내어줄 겁니다. 내고 기말고사 문제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걸 뭐 약간 단어를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은 뭐 어쨌든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대로 제가 문제를 낼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도로의 결정과 완성의 효과. 자, 법정 도로라 하면 공공용 도로, 그 공공용 도로를 결정하는 것, 그 도로를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망일포 진입도로 결정하는 그 절차를 배웠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법상의 도로를 결정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절차들이 전부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법정 도로의 결정과 그것이 준공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도로의 관리권, 도로의 경찰권, 도로의 자유사용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도로에는 또 이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또 법정 도로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법정 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법정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도 마찬가지로 법정 도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법정 도로의 결정과 그 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서술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내는데 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간단하고 핵심적인 용어로, 핵심적인 문장으로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법정 도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를 명심하시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점용 허가와 연결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99년 9월 8일 이후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미국의 접근관리 Access Management Control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연결 허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연결 허가 제도는 국도와 지방도와 그리고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연결 허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 허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연결 허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 허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로의 점용 허가와 연결 허가라는 그 개념이 다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급의 도로, 그러니까 주로 4차선 이상의 도로이겠죠.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국가가 관리청인 도로, 그리고 지방도, 경남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그리고 4차선 이상의 도로처럼 고등급의 도로의 경우에는 진입 도로의 최소 제한 거리 같은 게 있습니다. 변속 차로의 최소 제한 거리 같은 게 있으며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로 점용 허가와 연결 허가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다른 측면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결국 연결 허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도로들은 도로의 중요한 가치인 이동성과 접근성 둘 중에 이동성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다른 주변 토지로부터 도로에 연결이 되는 도로에 접근이 되는 접근성보다도 이동성, 도로에서의 이동성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 연결허가의 특징이고 그것을 안전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 연결허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지정 도로의 문제점도 이제 문제로 제가 발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무엇인지를 일단 서술해야 되겠죠.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건축법 45조에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법 45조에 있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제도, 그 중에서 지정도로의 지정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지정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주고 이 지정도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정도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라. 그 지정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도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받은 도로이고 그것을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지자체장이 고시 공고를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의 도로 기능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막거나 도로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강제 처분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도로 기능 실효성 확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그리고 그렇게 건축 허가나 신고된 지정 도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관리된 흔적이 없어서 재차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법정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 비법정 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비법정 도로가 무엇이냐. 비법정 도로라 하면 제 책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비법정 도로라는 게 결국 법으로 정한 바가 없는 도로입니다. 무슨 도로냐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황상의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입니다. 그리고 관습상의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습법상의 도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비법정 도로는 관습상의 도로까지, 관습상의 도로, 현황 도로, 사실상 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법으로 정하지 않은 도로가 무엇인지를 서술을 하고 그러한 비법정 도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법정 도로는 주로 도시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건축법상의 지정도로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지정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지역의 토지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때 그 재산세 속에는 도시계획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오히려 개인이 그 비도시 지역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개인이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규정 중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접해야 된다는 규정, 그리고 도로를 지정해야 된다는 지정에 대한 규정, 그리고 건축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 이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는 이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에 지정이 없더라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말 안길이나 농로에 접하면은 일정한 시설을 시설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그 비법정 도로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안까지 써주면 좋겠죠. 해결 방안은 결국 비도시 면지역의 지자체의 도로지정 관리 의무제를 도입하고, 건축조례에 건축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포함시켜서 지정도로를 확대하고, 지정도로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비법정 도로를 지정도로로 만들게 하고, 그 지정도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걸 뭐 일목요연하게 요령껏 설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간추려서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문제점과 비법정 도로의 문제점을 잘 구분해서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헌법상 소유권 보장에 반하는, 헌법상 소유권 보장도 해주면서, 아니면은 그 헌법상 소유권 보장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공용 수용과 공용 제한의 법리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용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그렇게 공용 수용이나 공용 제한의 법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용 수용의 법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용 수용과 제한의 법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서술하라라는 이야기의 요지는 결국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그에 대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공공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공공용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수용을 할 때, 도로를 수용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또 법률로서 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공공 필요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공적인 행정 권한이 작동해서, 공적인 권력이 작동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법리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권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건축법상 지정도로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법상 지정도로도 결국에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축법상 지정 도로로 만들어야 되고, 지정 도로로 만드는데 개인이 가서 개인이 시민이 가서 통행지 소유자의 땅을 사든지 아니면 임대차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사용료를 주든지 해서 동의서를 받아와서 그것이 건축 설계상의 도로로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건축법상의 지정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이제 결국 공용 수용의 법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의 법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당사자 간에 이것을 해결하게 하고 거기에 보상을 얼마를 할지 그리고 그것을 도로로 만드는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공용 수용과는 전혀 다르게 당사자들끼리 결정한 것을 지자체가 일정한 대장에다 관리 대장에다가 등재를 하고 고시 공고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건축법상 지정 도로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결국 주의토지 통행권의 문제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에 결국에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해서 건축을 하거나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를 해야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에 협조가 구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청구를 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확정이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결국에 뭐 개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매입도 하고 임대차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은 결국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결국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하는 그리고 헌법상의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는 헌법이 요구하는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는데 그 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는데 따르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나 기준을 민법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헌법상 소유권 보장과 공용 수용 제한의 법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 두 가지 건축법상 지정 도로의 경우 두 번째 또 비법정 도로도 똑같은 문제가 되죠. 비법정 도로의 경우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답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헌법상의 소유권 보장은 결국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헌법상의 소유권이 보장이 일어났고 이렇게 헌법상 소유권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 공도와 내 토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사용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쳐서 지나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법이나 우리의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결국 국가에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처럼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헌법상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토지의 활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공용수용 제한의 법리라는 것도 결국 헌법상 소유권 보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제한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특별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법리가 결국에 예, 도로를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법리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공용 수용하는 공용 수용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 요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헌법상 소유권 보장과 공용 수용 제한의 법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답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은 결국 법정 도로의 결정과 완성의 효과, 도로 점용 허가와 연결 허가, 건축법상의 지정 도로의 문제점, 비법정 도로의 문제점, 그리고 5번의 문제점, 5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업은 제대로 들은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딱 정리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토지의 진입도로 법제 연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지금까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은 과목을 제대로 못 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뭐 좀 듣고 다른 것도 듣고 이 과목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정치라는 활동, 법이라는 것, 행정이라는 것,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성 군수가 지정한 망일포 진입도로라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지정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서 과제로 제출하라는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의거해서 이것이 이제 수용이 됩니다. 협의 매수 수용을 통해서 이 도로가 완공이 앞으로 곧 될 겁니다. 곧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숙제를 하나 가진다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자, 51번지 토지를 여러분에게 이것을 뭐 여러분이 활용해라. 여러분이 이것을 활용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 토지를 활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토지는 임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토지에 임업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텔을 지어도 아주 멋지고 기장에 있는 용궁사와 같은 절을 지어도 너무너무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갑자기 만들어진 이 도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싸게 팔 테니 여러분이 사서 활용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북쪽에서 제가 문제를 낸 것은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한 것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였고 이 도로는
북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이미 2019년 12월 9일 날 지정 고시가 되어 수용 절차를 거쳐서 도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망일포 진입도로는 이렇게 포장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임도에 걸쳐 있습니다. 임도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여기에다가 용궁사라는 그런 큰 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기존의 마을 안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을 통해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들어가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유지의 성격을 알아보고 공유수면이면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리고 아니고 이게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면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목적의 사용허가, 이런 걸 받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촌계가 지배하고 있는 어촌계의 작업장이다. 어촌계가 어쨌든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어촌계가 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라면 어촌계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어촌계의 도장을 받기가, 어촌계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꼬셔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의 도장을 받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른 토지를 사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이 토지를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토지를 사야 된다든지 할 때, 이 바다 정원 펜션이라는 이 토지에서 자기 토지 위로 길이 올라가는 것은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래도 허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려고 애를 써도 팔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토지 동행권을 통해서 건축을 해보려고 애를 쓰겠죠. 건축 허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여기에 용사와 같이 큰 절을 지으려고 하면은 작은 주의 토지 통행권, 작은 폭의 주의 토지 통행권, 기존의 마을 안길의 연장인 4m 도로나 이런 것으로서는 여기에 용궁사라는 큰 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들어오는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망일포 진입도로 지정고시, 여기가 위에 매정마을 진입도로 지정고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202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만큼 뚫어주면은 여기 땅은 용궁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길어지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죠. 그래서 이것의 권한은, 이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만드는 권한은 사업 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군수가 지정하죠. 군수가 이것을 결정해서 결국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군수가
이것을 먼저 노선을 지정하고 수용하고 완공시켜야 되겠다. 내지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군수의 몫입니다. 군수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군수의 정치적인 행위고 그것을 가치의 근위적 배분입니다. 공적 자원의 가치의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결국 자원을 배분한다기보다는 가치를 배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치적 활동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하는 정치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꼬셔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것이 노선이 만들어진다면은 노선이 만들어질 때 이 도로를 만드는 활동이 결국 행정활동이고 그 행정활동은 결국 법의 근거하에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일정한 재량이라고 하면 구역의 도로의 폭을 얼마를 할지 누구 땅을 얼마만큼 수용해야 될지 만일에 밭을 쓰고 있으면 그 밭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행정활동을 해서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러한 인프라에 기초해서 이 주변 땅들은 이 도로를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에 기초해서 용궁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맹지들은 또 주의 토지 통행권을 활용해서 아니면은 뭐 토지를 사서 진입로를 사서 여기다가 또 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할 때에 결국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중첩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길을 내는 정치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정 활동이 또 필요하겠죠. 길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행정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사인의 공법 행위, 인허가 신청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축 행위가 있고 만일에 이것을 뭐 용궁사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뭐 10채를 지었다. 그러면 그 10채를 지어서 또 분양을 하고 또 그 누군가는 매입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토지라는 어떤 자원이 연결되어져 있고 위치는 고정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도로라는 인프라에서 내 토지까지의 진입로라는 게 드라이브웨이가 없이는 이 토지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용궁사를 짓고자 하는 자,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와 같은 매우 아름다운 절을 만들고자 하는 자, 호텔을 만들고자 하는 자가 그것을 활용하기 제대로 돈을 투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품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품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행정S의 계획이고 뭐 행정S의 용도지역을 계획해 주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도로 계획입니다. 이 도로 계획, 이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도로 계획인데 모든 토지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그 악조건의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익용 산지라 하더라도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농가주택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이 허용이 안 될 경우라는 게 결국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도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잘 시켜보고자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분이 토지를 이해하고 도로를 이해하고 진입도로를 이해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토지 하나하나의 용도 지역을 이해하고 건축법을 이해하고 산지관리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면 강의 아닌 동영상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은 또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경남대 법학과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해서 로스쿨 가서 다시 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명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이게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여러분의 전공을 잘 살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량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